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보고 가자. 흔하디 흔한 광고와 성공 후기 말고 실패와 부작용을 통해 배우게 되는 치과 지식. 저 치알모 토리도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스터디클럽 철도청 여기 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철도청 스터디 회원 여러분들 다들 출석하셨나요? 저희 회원 가입은 구독으로, 출석은 좋아요로 하는 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의 과제가 무엇이냐? 네 글자, 바로 치아미백인데요. 자, 여기도 미백, 저기도 미백,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미백 전성시대. 예전에는 고른 치아, 교정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최근에는 바로 이 미백에 대한 관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하지만 막상 거울을 보면 내 치아는 누렇고, 아무리 교정을 해서 고른 치아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누렁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미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저 토리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볼 내용이 뭐라고 했죠? 바로 미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한번 취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청 카페 내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미백 시술을 직접 진행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실제 카페에서 많이 보았던 후기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통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그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탑5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치아는 왜 변색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이 이 탑5에 들었습니다. 치아 변색의 이유. 많은 분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나는 커피 때문에 나는 흡연을 해서 라는 분들 있잖아요. 커피나 흡연으로 인한 치아 변색.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커피를 마셔서 치아가 누렇게 된다 라는 말은 맞지만 반대로 난 치아가 노래 커피를 많이 마셔서 라는 거는 글쎄요, 인과관계가 뒤집히는 거는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누런 분도 있고 신경 손상이나 충치 등으로 인한 변색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교정을 통해서도 치아가 변색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색이 있는 음식을 통해서도 치아의 색이 변색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앞으로는 난 커피를 안 마시고 비흡연하는데 왜 누런 이를 가졌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두 번째, 효과는 얼마나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치아 미백을 하면 얼마나 갈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치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간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철도청 내 회원님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다면 대략 1년 정도 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셔서 미백을 한다고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탑5 벌써 세 번째 내용이네요. 이 전문가 미백이 뭔가요? 라는 질문들을 보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전문가 미백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미백은 사실 치과 미백과 치과 외 미백으로 분류하고 또 치과 미백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전문가 미백과 일반 미백인데요. 나누는 기준은 미백 약품에 따라 다릅니다. 효과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 이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면 전문가 미백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면 이건 일반 미백이라고 하네요. 요즘 셀프 미백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백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약처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를 정리해줬는데 한번 참고해 볼까요? 자, 이제 전문가 미백, 일반 미백, 생활 미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나요? 달리고 달려서 벌써 탑2 셀프 미백은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까지 왔습니다. 앞선 질문에 이어서 이 셀프 미백의 효과까지 묻게 되었는데요. 셀프 미백은 병원에서 쓰이는 의약품보다 안정성이 높은 의약 외품을 통해서 집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들을 사용하는 미백 방법인데요. 어느 정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시린 정도가 덜하다는 것 되게 큰 메리트잖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전문가 미백을 받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실제로 셀프 미백을 해봤는데 그렇게 썩 효과를 보지 못했고 어머니께서도 같이 써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회원님들 중에서는 특히 이 집에서 셀프 미백을 하시다가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하니 대망의 철도청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바로 그 질문, 어떤 미백 제품이 좋은가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제품을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대학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식약처 허가 받음이라는 내용은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이 판매 허가만을 주었던 거니까 효과에 대한 검증은 불분명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받았다는 건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된 거겠죠. 물론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겠지만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바로 미백의 효과를 비교하기. 효과를 어떻게 비교해요? 제가 직접 발라보나요? 놀랍게도 이 미백 효과는 0단계부터 15단계까지 이 비교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클수록 그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바로 미백 제품을 고를 때는 대학병원 임상시험을 받은 제품 중에서 그 수치가 높은 제품을 고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철도청 카페 내에 미백 카테고리란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탑5로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치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카페 회원님들이 치과 의사로서 글을 올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미백을 받아보신 철도청 카페 회원님들의 후기를 토대로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뭔가 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신뢰성 있는 통계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스터디 수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백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수업 과제는 무엇으로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서 함께 하고 싶은 수업 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철도청 TV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